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네.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와. 헤드라인을 좀 쫙 깔아주세요. 네. 오늘 요구사항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야. 주식 올라가네. 악재 공포 비웃은 기묘한 반전 왜? 이게 제가 이제 기사 검색을 쭉 하다 보면 특정 언론의 어떤 그 사실에 대한 보도보다도 이게 기획 기사라고 하나요? 기자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 장에 걸쳐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잘 안 읽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엔 이 기사가 보이더라고. 머니투데이에서 쓴 기사인데 이게 아마 정확하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감정 아닐까. 예. 삼성전자가 62,000원이 됐어요. 네. 저점 대비해서 19.9% 올랐단 말이에요. 예. 저점 대비. 그게 거의 20%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정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예, 어제도 많죠. 제가 1399인데 그랬더니 정프로가 진짜예요? 2399인데 그랬더니 네. 진짜예요. 그랬더니 2424가 됐어요. 우리 코스피가.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금융시장에도 있었고 주식시장 해외에서도 있었는데 저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악재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그 많은 얘기들이 있고 회자되는 격언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딱 어울리는 증시 격언은 주가는 걱정의 담을 타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말 딱 그 말이 맞는데 그럼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도처에 지뢰밭이고 도처에 악재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그러고 우리는 1% 성장한다 그러고 혹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6%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유동성 위기가 있고 그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주가는 그 사이에 올랐을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야 그럼 지금 뭐가 상황이 바뀌는 건가 이런 얘기들을 여의도에서도 많이 하시고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야 이게 정말 확실한 미래예요. 경기 침체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왜 뚫고 주식이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 텀이라는 용어예요. 달러 텀. 그러니까 우리 증시 중에서도 외국인이 항상 사고 팔고 있는 주식에 대한 프라이싱을 달러로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20%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고점 대비해서 달러 텀으로 하면 48.8% 빠져 있단 말이에요. 20%가 반등을 해서 62,000원이 돼 있는데 달러 텀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고점 9만 원 갔을 때 그때 환율과 지금 62,000원에 있는 지금 환율을 개입시켜서 보면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순수한 코스트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거 기준으로 하면 48.8%가 빠져 있다. 그럼 그런 얘기는 20% 반등하기 전 최저점 4만 전다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토막이 아니라 60% 이상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달러 텀으로 보면. 왜냐하면 환율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 그때는 환율이 더 안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반등 국면에서는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촉발한 반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초부터 슬금슬금 산 것 같은데 거의 6조 가까이 샀어요. 어제까지 맞아요. 5조 7,381억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 어디에 집중돼 있냐? 삼성전자와 같은 1등 주식에 집중돼 있다. 예. 삼성전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뭐 LG에너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올해 코스피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네. 1월 3일 날 2,988 거의 3,000포인트에서 시작을 이렇게 보니까 했는데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오네요. 저게 장중 기준으로 2,134까지 갔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그런데 2,424포인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 사실 우리는 단기적으로만 저 차트로만 보면 V자가 나온 거예요. 저 V자잖아요. 저걸 U자나 뭐 L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V자 반등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인데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직전 고점인 대충 한 2,450, 2,500포인트 그 부근 언저리까지 올라올 때 쉐이프를 보면 V자가 일단 나왔다.
대부분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이제는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금융당국이랑 증안펀드랑 공매도 일시적 금지 그거 얘기할 때가 네. 조기가 언저리였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2100 언더로 가면 발동 하나 안 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2400까지 아니 올라왔는데 그때도 우리 김 프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 나오는 게 대체로 보면 아니, 제가 두 가지 네. 말씀드릴 거예요. 유가의 고점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 유류세 완전 다 푼다. 그때가 항상 고점이야. 그 증안펀드 만지작만 그래서 만지작거리만 더 했으면 더 빨리 올랐을 거야 아마. 저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달러텀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러면 어떤 주식이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올랐고 어떤 주식이 부진했나를 한번 봤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죠. 자, 9월 30일 대비 한 달 열흘 동안에 현대두산 인프라코 저 있는 거 아니야? 정프로? 어디요? 인프라코. 투인코 53.93% 뭐야? 올랐어요. 올랐다고요? 아니야. 저거 아닌가? 예. 잠깐만. 포스코 케미칼이 41%. 왜 또 아니에요? 예. LG에너지솔루션이 37. 저는 찾아볼게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 대한유화. 저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2차 전지 관련주들 LG에너지솔루션, SDI, 포스코케, 그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네. 지금 정 대표님 방송에 집중 안 하고 계신데요? 아 괜히 얘기했네. 맞아. 일단 집중해. 좀 이따 봐. 네, 일단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들이 저렇게 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화학주라는 게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잖아요. 금호석 아 진짜. 뭐야? 자 LG화학, 대한유화, SKC 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다 같은 업종이자 SK이노베이션도 일부 석유화학이 있잖아요. 그죠? 저건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건데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 게 거의 확실한데 저런 것들이 올랐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빈집털이냐 뭐 이런 이제 뭐 완전히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갔다 그래서 빈집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빈집이 뭐 저기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화학업종은 네. 3분기 실적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제 됐다. 예.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보다 지금보다는 좀 나을 거다라는. 그래서 것도 이제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주가의 선행성이라는 거예요. 예. 빠지든 오르든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라는 거. 그걸 6개월로 보는 사람도 있고 1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시각은 각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될 건 주가는 언제나 선행한다. 네. 주가가 후행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얻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락률 상위를 한번 볼까요? 하락률. 그 기간 중에도 저기도 신세계가 있습니다. 저 호텔 신라가 있습니다. 호텔실 마이너스예요. 한전입니다. 한전.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저 권순우 기자가 한국전력채, 한전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저건 뭐냐면 한전이 유동성이 말려버리는 거의 최초의 사례를 보는 거예요. 예. 한전이 적자가 날 수는 있으나 한전채를 20조를 발행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저게 계속 기업으로서 의미가 있나라는 그 투자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네. 저 반등 국면에서 무려 15% 빠졌고 롯데칠성 뭐 저건 개별 종목이라고 봐도 롯데그룹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뭐 롯데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카카오그룹, 카카오페이, 카카오 저건 뭐 큰 이벤트가 있으면서 그저 저것도 많이 회복한 겁니다. 사실 신세계 인터넷 의류업체죠. 호텔신라, 뭐 면세점, 네이버 뭐 미국의 무슨 회사 사면서 많이 빠진 그 여파가 있고요. 신세계, 유통, 화승엔터프라이즈. 저 보면요 하락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 주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상승 종목엔 주제가 있죠. 하락 종목은 한전, 롯데칠성, 카카오,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신라, 뭐 신세계, 화승, 미포조선 아무런 주제가 없다는 거죠. 저건 개별 종목, 개별 산업에서 그냥 빠진다는 거죠. 그것도 그건데 그런 쪽으로 매수가 몰려가다 보면은 나머지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그렇기도 것 하죠.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좀 보이는 쪽에 돈이 몰려가고 네. 그렇지 않은 쪽에는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의 대가라고 우리가 그 많이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이제 직장을 옮기신 분이죠. 이채원 의장이 이 인터뷰 말미에 딱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건 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그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을 주는 거죠. 주가에도 경기에도 산업에도 그죠? 부담을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이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악조건이잖아요. 그럼 악조건에서는 누가 잘 버티냐, 누가 좋냐?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예. 예를 들면 2등 업체들이 막 쫓아올 때는 언제냐면 굉장히 여건이 좋을 때죠. 야, 그래도 우리도 힘내봐. 이런 건데 그게 상황이 급반전돼 가지고 금리, 인플레이션이 막 경기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그때는 누가 돋보이냐?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상승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대체로 그 업종의 1등들이에요. 예, 거기에 삼성전자가 빠져 있지만 그 다음 정도가 삼성전자거든요. 네. 20% 올랐으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1등 혹은 그 주변 군을 이루고 있는 회사들이 LG화학도 당연히 1등이고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네. 이채원 의장의 그 말씀에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물론 이제 다른 업종으로도 전파될 수 있는지에 또 다른 기업으로도 전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네. 어제도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가 뭐 조금 불확실성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나오면서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예. 실제로. 그리고 이 반등의 랠리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은 꽤 있죠. 김한진 박사님도 아 이거 반등, 기술적인 반등할 때인데 뭐 이런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 전망이 굉장히 많이 엇갈린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리서치 센터장들의 얘기를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리서치 센터장들의 얘기를 한번 이 기사에 보십시오.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 김승현 센터장이 현재 증시 조정 마무리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게 빠진 거를 조정이라고 보고 그 조정이 마무리됐다. 그럼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제거되면서 모멘텀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얘기를 했죠.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센터장은 바닥치고 추세 반전에 돌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은 보수적이죠. 시장 본격 상승은 한계가 있다. 이 정도 올랐으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 여러 번 자주 나오시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상당히 반영돼 있는데 마냥 올라갈 수는 없지만 지수의 하단 확인. 더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아마 근데 저거보다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얘기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IBK 투자증권의 이승훈 센터장 가장 큰 리스크인 금리 인상 이슈가 한계에 다다랐다. 저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장단기 이슈가 주가 상승 흐름에 영향을 준다. 저것도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인 저 네 분의 리서치 센터장의 그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글쎄 대충 바닥권인 것 같은데 본격 상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쩌면 네 분 다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그래서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뭐 시장의 주도주를 담을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어떤 이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더 센 거 온다니까 연말 연초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건 이제 그 판단의 그 근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콘텐츠에 제시되는 근거들을 신뢰할 건지 네. 아니면 다시 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오롯이 뭐 투자자 본인 여러분들의 이제 몫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이 아직 더 크십니까? 아니면 불안이 많이 사라지셨습니까? 저는 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정프로 말고. 여러분 불안이 아직 여기는 불안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불안을 몰라요. 불안이 아직 크시겠죠. 진짜 내 정프로가 불안하면 근데 내 풀매수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불안이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아직도 이 불안의 터널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이 안 되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장은 참 묘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악재투성인 상황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반등의
기본적인 원인을 네. 어디서 제가 어제도 모든 악재 호재의 내부의 것만 보지 말고 해외로부터의 사실 그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주시장도 마찬가지였다. 9월, 10월, 11월 상순에 이 시장의 전혀 예상 밖의 반전은 해외로부터 온 것인데 어쩌면 그들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속보 한두 개만 좀 전해드리고 그 부동산 관련해서요. 정부가 관계장관 회의를 좀 열고 서울 그리고 경기의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여기만 빼고 나머지를 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한답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예상됐던 거긴 네, 한데 그래서 14일부터 적용된다는 속보가 하나 좀 들어와 있고요. 네. LTV 50%로 다 통일한다, 일어난다는 부동산 관련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까지 해서 제일 아마 이 대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코인 쪽이 난리 FTX 났습니다. 인수 처리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300조짜리 그러니까 300조짜리 기업 같은데 왜? 그러니까 일단 뉴스는 전해드릴 건데 네네네. 왜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냐면 네, 코인파는 생각한 것보다 되게 복잡해요. 뭐 그렇겠죠. 이게 금융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면밀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금융이 얘가 터지면 얘가 터지고 얘가 터지면 얘가 터지고 연계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다 파악하진 못해가지고 뉴스 쪽으로 나온 것만 좀 전해드리면 네. 이게 FTX라는 데가 세계 3위 거래소예요. 거래량 굉장히 많은 그래요? 뭐 데인데 7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3이에요. 예, 거래량 기준으로.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유동성 부족 사태로 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한번 돌았고 네. 그랬더니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마무리가 되다가 결국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거기를 또 인수하기로 했어요. 인수 또 철회했다는 얘기도 그것 때문에 있던데. 폭락한 거지. 네. 예, 그리고서 또 인수를 또 철회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저런 거였어요. 이렇게 유동성 부족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FTX에서 바이낸스한테 인수를 그러니까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다. 그래가지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이걸 했는데 구속력 없는 인수 의향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인수를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거를 또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실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수를 하겠다는 이 메시지 자체가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시장에 메시지부터 던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안 그러면 그냥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막으려고 했다가 좀 근데 거기서 왜 유동성 부족이 발생이 좀 더하게 됐냐까지 얘기가 들어가려면은 네. 그 뒷단에 있는 투자 관계사가 FTX가 발행했던 코인을 기반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관계사가 터지고 FTX가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네. 나오니까 사람들이 인출을 막 하게 된 거고 인출이 되다 보니까 거래소가 망할 것 같으니까 바이낸스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안 되는 거고 그럼 그 뒷단에 FTT 코인이 어떤 자산화가 돼 있었는지는 앞으로 좀 더 취재가 그래서 필요할 것 이게 같습니다. 뭐 그 코인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루나 사태보다 더 큰 사태라고 그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리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취재 후에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김효진 위원 위원님부터 모셔보시죠.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 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 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 TV를 검색해 주세요.